자, 시작합시다. 오늘 뭐 처음 그 얼굴 배우고 수업을 하는데 힘들죠? 힘내셔야 됩니다. 또 저 이번 주 1시간 보고 나면 다음 주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보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자, 24페이지 15번에 나와 있는 조세징수 나오죠. 봐봅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15번, 16번. 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봅시다. 자, 세금에 있어서 지금 용어 정리로 자, 부가 징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자, 교재에 나와 있지만 조세 징수는 나왔는데 지금 용어 정의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자, 페이지 자, 1페이지 봐보세요. 1페이지에 용어 이거 프린트 1페이지에 자, 지방세 기본법에 17, 18 있죠. 17번 부가 18번 징수 찾았죠? 흥수. 자, 그리고 자, 5페이지 페이지에 자, 아니 4페이지는 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가산세 나오죠. 동그라미 5번에 가산금 나오죠. 통 펴보세요. 다시 자, 1페이지 와서 1페이지 2페이지죠. 전 페이지가 2페이지에 23번 가산세 24번 가산금 나오죠. 네, 이제 규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용어로 자, 이게 전데 기본선 잘 보시면 되는데 15번에 조세 징수가 나오죠. 근데 징수가 나오는데 징수 용어는 없고 그냥 징수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그 징수 방법에 뭐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보세요. 칠판 용어에 봤지만 요 부가 자, 우리가 1페이지에 부가가 뭐고 징수가 뭐냐. 부가는 부가잖아요. 징수잖아요. 표현하면 안 그래요? 그게 부가. 세금을 부담시킨 걸 부가. 부담시키는 거둬린 걸 징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시키고 거둬린 걸 부가징수인데 그 거둬린 방법이 뭐가? 이게 징수 방법이다. 그 말. 그 징수 방법을 보게 되는데 네. 자, 화살표. 화살표는 흐름이죠. 흐름이 있어서 징수 방법에 자, 신고, 납부,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 징수가 있고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특별 징수가 있더라. 그래서 신고, 납부, 보통 징수 들어도 싫지 않고 1회 때부터 우리 28회 때까지 매회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시험지 본 시험지 안에.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럴 때 자, 화살표 신고, 납부, 보통 징수. 그럼 이제는 이 신고 납부를 신고 납세 제도라고도 하고 보통 징수를 부가과세 제도라고도 합니다. 부가과세 제도. 특별 징수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왠지 이제 제도 시스템이 붙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방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로 구분되는데 이걸
국세로 전환하면 신고 납세 제도, 부가과세 제도, 원천 징수 제도로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패턴을 같이 맞춰도 된다 그 말이. 그러면은 7번 봐보세요. 1번. 자, 용어, 세법 용어에 첫 번째 뭘 써놨습니까? 세법 용어. 세법이란 뭡니까? 세법.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기본 법이라고 그랬죠. 무슨 갑자기 또 세법 이야기를 합니까? 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 보통 징수, 과세권자. 어차피 세금은 자, 세금 부과하는 권리를 갖는 자 의무자에서 형성된 법이잖아요. 근데 거두리는 방법이 납세 의무자가 과세편과 세액을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고 신관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납부, 쉽게 말하면 의무자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 그게 신고납부, 알아서 계산 내는 방법. 그럼 보통 징수는 뭐라고 하냐? 과세권자는 국가, 정부, 국세청장, 지방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이런 건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대한 업을 위임받는 자를 세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그럼 세무의 과세권이니까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겠다. 그 징수 방법은요,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하고 과세권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징수는 특별이니까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방법. 징수 편의는 국세로 말하면 원천수 그번에 또 떼버린 거 편려잖아, 그래요? 그런 게 지방서는 특별 징수다 그 말이야. 관심도 없어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는. 근데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만큼 필수적인데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 자,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런데 화살표라고 그랬습니다. 화살표 흐름이죠. 신고 납부, 보통 징수, 이 흐름 좀 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금은 신고 납부가 스타트인 세금이 있고 보통 징수가 스타트인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거야. 세금을 시작을 의무자가 알아서 해야 할 세금이 있고 시작이 고서 나오는 세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세금을 만약에 안 내고 그러면요 다 고서 나와요. 안 그래요? 아니 봐보세요. 세금 신고 납부할 세금 신고 납부 안 하면요 세금 내라고 고서 나와요. 다 나와. 전화 걸겠습니까? 고서 보내야지. 거기다가 줄도 끊고 뭘로 빨간 줄도 있고 막 이거 줘야 되니까. 안 그래요? 아, 찾아보고 그러면.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 내야 할 세금이 있고 고소가 발급한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 자, 지금 지방세죠? 지방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국세죠? 자,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세금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징산세금,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보통 징산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산세 7월달, 9월달에 고소를 보내. 종합은 12월달에 보내. 내라고. 근데 재산세는 많이 받아봤지만 정부세는 그렇게 안 받아봤지.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왜? 정부세 날라온다면, 내라고 나온다면 부러워. 왜? 고액부동산 보유자니까. 저도 이제 세금 강해서 그렇지만은 저도 정부세 좀 내고 싶어. 저한테 세금 내라고 날랐으면 좋겠어. 그 무슨 의미가? 아, 교수님 뭐 세금 내려고 내고 싶어. 그런데 재산세는 내라고 나오는데 정부세는 안 나와. 왜? 저희 집이 공시가 6억 안 넘어가거든. 공시가 6억 한 7, 8억 해야 되는데 많이도 4억 안 돼. 그것도 좀 떨어졌는데. 없는 거 나오는데 솔직히 안 그랬습니까? 아, 분양 한 2억 4천을 받았는데 한 4억 가면 좀 벌긴 벌었지 안 그래요? 그런데 6억 안 넘으면, 그것도 공시가격이 6억 안 넘으니까 7, 8억 정도 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여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한참 있어갔어. 정부세 내고 땅도 없어. 저쪽 제가 의정부 볼 때 그쪽에다가 땅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가지고 있을 거. 응? 그때 사다 또 다 팔아버렸거든. 한참 때 의정부 수업 정할 때는 그쪽에 이제 수강생들 좀 열심히 있어가지고 돈 낸다고 막 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사고 조금씩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도 안 돼, 사실 얼마 전 가졌는데요. 그래서 또 집에서는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좀 알아. 왜? 날라오잖아. 세금 내러 나오잖아. 그걸 의미가 수 없잖아, 세금 나오는 걸. 집에 죄가 없잖아. 그럼 전해가지고 거기서 벌리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집으로 벌리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돈 어디서 났어? 말 안 쳐. 내가 도장 찍을 뻔 했는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거기서 날라오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거기서도 날라오지만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또 허용을 해줘. 그게 종부세 특징이에요. 그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보통 징수할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지방세인데 보통 징수할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나왔을 때 신고 납부로 나오는지 보통 징수로 나오는지. 신고 납부한 지방세인데 보통 징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날라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의무 신고물을 안 하니까. 아, 집 사가지고 세금 신고 납부 안 하니까 전화하겠습니까? 세금 내러 고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질 않고 16번에 나와 있는 가산세라는 걸 적용하는 겁니다. 가산세. 근데 가산세라는 걸 적용하는데 가산세 어딘가 보세요. 신고납부 보통이 가운데 있죠. 근데 또 이제 혼동되는 게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 접할 때 가산금, 가산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보세요. 가산세 가운데 있잖아.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이 틀을 잡으셔야 이게 머리 각인이 돼야 돼. 반복하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이 정도는 참 접하지만 틀 보이지 않은 그래요? 그러면 가산세가 뭐냐? 봐주세요. 가산세는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국세는 국세 기본법에 여러 가지 의무, 각종 의무, 여러 가지 각종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세계 또한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내야 할 금액이 좀 더 내게 되는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산세는 문장을 여러분이 가산세 영어 시험에 나오는데 문장이 뭐 두 줄 세 줄 나와도 있잖아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뭐냐? 의무다 그 말이에요. 듀티, 의무. 저는 그래서 했잖아요. 좀 인지시킬 때 잡아보세요. 저희 이제 처음하고 저희 패턴도 있으니까 저는 좀 중요한 단어라든가 좀 암기령이 나왔을 때, 암기 틀을 잡아줄 때 조금 나름대로 좀 독특하게 합니다. 독특하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일반적이면 오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가산세를 영어로 할 때는요 의무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무. 그 의무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가서 영어가 나왔을 때 의무가 들어가야 돼요. 의무의 성실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성실하지 아니할 때 가산은 금액이니까. 근데 그 의무의 핵심 단어는 의무를 오래 기억하면 그냥 의무 하면은 그럼 밋밋하잖아요. 앞으로 어차피 할 거 좀 액센트를 줘서 의무라고 하지 말고 의무. 아니 의무나 의무나 이렇게 정리돼요. 가산세 뭐냐? 의무. 한번 합시다. 시작. 의무가 아니라 의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세법 암기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암기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뭔가 어느 과목에 암기 틀이 많이 나오는데 이 틀이 아니라 그래서 핵심에서 뭔가 독특하면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막 번뜩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복하면서 잡아드리기 위해서 가산세 하면은 의무. 그래서 의무성 이행 확보를 적용한 금액인데 단서가 붙었죠. 단서.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단서 몇 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칠판에 있어요. 지금 24페이지 가산세 통과는 1번에 다만 있잖아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출주문이에요.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암기한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암기 필요 없어. 왜? 여기 있잖아요. 봐보세요. 가산금 여기 있잖아요. 이 가산금이 가산세 포함이 되겠냐 그 말. 쫙 뒤에 있는 거 끌고 오겠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는 못 끌고 오지. 그래? 그래서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산세는요 해당 세목으로 합니다. 해당 세목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이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가산세는 취득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가산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 탈세가 아니라 절세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 뭐냐면 법을 하는 겁니다. 그 법에 가산세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절세 방법이에요. 세금을 더 낸 걸 안 내면 절세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산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런데 보세요.
각종 의무라고 그랬죠. 그 각종 의무의 가산세 앞에 뭐가 있죠? 신고납부가 있죠. 뭐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도 해야 되고, 계산해서 신고한 세금을 납부도 해야 돼.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가 다양한데,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핵심적인 의무는 땡땡땡 신고무 납부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 이래서 뭐 장부든 기장을 안 했습니다. 뭐 기장 의무,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올해 신설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의무가 있어. 환산가 적용할 때 성실해야 된다. 아는 올해도 또 가산세가 따로 적용이 돼.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신설만 내놨어. 그 가산세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의무 중에 핵심은 신고 의무, 납부 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 의무, 납부 의무는 동시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금은 신고고 신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신고고 납부는 납부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가산세로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무슨 불성실 아니 불자. 그래서 신고 아무나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한 두세 개 저 앞으로 하겠지만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방세, 국세 다른데 가산세 신고하고 납부만큼은 가산세율이 동일합니다. 공복이 편해졌잖아요. 과거에는 지방세, 국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지방세 기본법상의 가산세, 국세 기본법상의 가산세 기본이 똑같아.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반드시 신고 불성실인데 신고지 아니할 때 무신고, 신고세보다 적게 신고할 때 과소신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인지 신고는 적게 신고할 거니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국세든 지방세든.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계 20%, 과소신고는 자 미달 부족세계 10%가 됩니다. 그래서 20% 10%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런데 이제 허위계약서, 허위계약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할 때는 무신고든 과소든 40%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지만 앞으로 확실히 암기할 것,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 40%. 이런 걸 딱 구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만 가져도 최근의 기출문제예요. 그럼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 납부 지연일자 고지일까지 하루에 10,000분의 3, 0.03%가 적용이 됩니다. 10,000분의 3. 자, 그런데 지방세 특징, 납부분 가산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76% 한도가 있는 건 심화 과정이니까 듣기 마시고, 네, 10,000분의 3만 이렇게 정리해 주라 그 말이. 자, 그런데 보세요. 신고 이렇게 납부, 특히만 돼요. 신고 납부 세금은 의무자한테 스스로 신고 납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올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은 깜빡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세금 더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에는 기한 후 신고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가산세 감면, 본세가 아니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가산세 감면을 기한 후 신고할 때 한 달 내에 하냐 6개월 내에 하냐 따라서 50%냐 20%냐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제가 특히 취득세 가서 설명을 덜 테니까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이런 거를 좀 들어주라 그 말이. 자, 이래서 가산세 규정 교재에 25페이지, 26페이지에 27페이지에 납부불성실까지 많이 써 있는데 핵심 다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산금으로 가보자. 하는 거. 자, 그럼 가산금 하면은 자,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가산금 여기 있죠. 가산금은 도통, 징수, 담이 있죠. 근데 가산금은요, 고지서 발급이 되어야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고지서 발급이 돼야만. 고서 발급이 돼서 납부 기한 내 납부지 않냐. 체납을 할 때 적용되는 걸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체납이 핵심이에요. 줄여서 체납. 그래 보세요. 이 가산금은요, 연체이자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가산금은요, 행정, 제재적 성격이에요. 달라요.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고 가산세는 행정제재, 의무를 성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가산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산금은요 세법무 안 했어도요 아니 지난달에도 공과금 낼 게 있어 이번도 또 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 공과금 등 제때 안 내면은 뭐부터요? 가산금이요 가산세요? 가산금 했잖아요. 왜? 연체 성격으로. 그래서 세법 공부에서 가산세, 가산금은 동일시하면 안 돼요. 가산금은 연체 성격을 갖는 게 가산금인데, 그래서 체납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금 오면은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중은 무골중자. 그럼 일반 가산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체납할 경우에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100분의 3%가 가산금률이 됩니다. 그런데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달에 1.2%의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때마다니까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60개월,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가산금, 중가산금의 한도는 72%가 되는 겁니다. 60 곱하기 1.2니까 72. 그래서 가산금의 한도는 75%가 되는 겁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고 한 달에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국세, 지방세 같이 움직이는데 칠판 확인 좀 부탁합니다. 제외. 이 제외가 가산금 제외입니까? 중가산금 제외입니까?
중과상금 제외. 그래서 지금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가상금 수익 기본이 같아. 중과상금 제외만 국세, 지방세가 다릅니다. 과세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방세, 국세, 그래서 지방세는 체납액이 30만 원, 국세는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중과상금은요, 고액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건데 지방세 고액은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본다 그 말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경우 체납액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 재산세를 보세요. 7월 9월 달에 재산세를 25만 원을 안 내고 있어. 체납을 했어. 지금 안 내고 재산세. 그래도 고민 안 돼. 왜? 어차피 가상금 3%만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그런데 만약 체납액 50만 원이면요, 고민해야 돼.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이 붙어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중과상금을 염두에 주는데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구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상금에 구분을 해서 저기서 가산세, 가상금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9페이지에 하단에 봐보시면 기타 영어정이 나오죠. 기타 영어정이, 자, 면세점 나오잖아요. 당구장 쳐야 됩니다. 면세점, 최저한세, 소액징수 면제 나오죠. 2번에, 자, 소액징수 면제, 3번에 최저한세. 다 중요합니다. 구분 좀 잘해달라서 필기 안 합니다. 면세점 취득세,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이 세목들 공부하면서 확실히 할 테니까 취득세 면세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년 31페이지에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도 전체 당구장과 정리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말이야. 자, 봐보세요. 자, 납세 의무. 납세 의무에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는데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성립. 자,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자, 의무가 소멸을 합니다. 소멸. 자, 그래서 자, 이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28회 때도 여기서도 나왔지만 29회 대비하면서 올해죠? 10월 7일 날 아마 이 단원에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 한 문제는.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마 저는 이쪽에 더 많이 초점을 두는데 매회 똑같이 나온 적 없으니까 막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28회 때 여기서 나왔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흐름이라면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반응 안 해주면 앞으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다 하라고 그래요. 다 신경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이런 패턴에 이제 자, 의무의 성립이 뭐냐? 세금은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함으로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립이 언제나 성립 시기가 중요하다 그 말. 그 성립 시기에 있어서 32페이지에 지방세 가로 2번에 국세로 구분이 돼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왜 많겠어요? 세금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걸 다 하면 머리 깨지잖아. 그래서 제가 골라드릴 테니까. 지방세, 국세.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는 기본이 3개지. 국세는 2개지. 안 그래요? 지방세 3개 시작. 취등제. 국세는 총양. 제가 몇 개 더 붙이겠지만 5개를 먼저 잡아야 돼.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세, 과세물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편해.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때. 그런데 과세물건을 취득해야 돼. 우리가 취득은 많이 하게 되는데 세금이잖아. 과세물건을 취득해야 돼.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냐면,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의무자 스스로. 그건 집등을 사면 의무자가 세금계산해서 60일에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60일에. 그 60일이 아주 강조돼. 그런데 그 말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고 신고 납부 기한하고 이런 것들만 혼동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의무 성립이 돼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성립이 언제 되냐 그 말이. 성립시는 취득하는 때다 그 말이. 그럼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등기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니까. 자,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세금 버는 기준된 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세금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항상 앞으로 공부하는 재산세는 6월 1일은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국세로 가서 종합부동산세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합니다. 역시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기준이. 이제는 보세요. 자, 의무 성립 시기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양도소득세, 소득세입니다. 자, 좀 확인해 보랍니까?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물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일, 정부세일, 이 세금세는 편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 소득세는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세금이잖아요. 안 그래요? 벌 때, 부동산 많이 팔아 돈 챙길 때 안 그래요? 그런데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해요. 일명 기간이 끝나봐야 합니다. 왜요? 소득세는 소득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월 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5월 달에 소득신고하면 되잖아요. 5월 달은 그래요? 연말정산을 했다거나 잘못된 사람 5월 달 확정신고하면 돼요. 아니? 관심 없습니까? 그러면 그 연말정산을 이번 달 급여 소득입니까? 작년 1년치. 올해 5월달에 신고할 때 올해 올 겁니까? 작년 1년치. 맞아요. 소득세는요, 소득 있는 세금인데 소득이 발생이 될 때 의무를 성립시켜버리면 날이면 날마다 세무서 다녀야 돼. 신고해야 되니까. 그 소득이 있는 세금인데 그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라 그 말이에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메고 와라 그 말이에요. 한번. 그 바구니가 뭐냐? 과세 기간이
그럼 과세 기간이 뭐냐? 다 영어로 돼 있어. 국세는. 그래서 영어 봐보세요. 만약에 과세 기간이란 4페이지. 영어는 5페이지에 나와 있겠다. 5페이지 13번. 5페이지 13번 나오죠. 과세기간. 과세기간은요, 세금 계산의 기초가 뭡니까?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과표는 소득 아닙니까? 그 소득이 1년치 소득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과세기간은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7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1년. 이게 소득세 과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사실은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5 세금 핵심 주의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 특히, 우리 공부 좀 보세요. 가산세. 지방세가 됐든,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는 불성실 가산세잖아요. 이게 가산할 지방세, 가산할 국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의무 성립이 안 할 때 가산하는 거니까, 이 가산세 성립식이다. 그 말이. 문제는 찐득이 부가세. 지방세 찐득이 핵심이 뭡니까? 지방교육세. 국세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 찐득이는 본세금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본세금 의무가 성립을 해야 그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과표가 되는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데, 총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과표가 성립하는데, 본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거 달라붙으니까. 하나 더, 수시. 자, 우리가 세금은요, 정기분 있고 수시분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부과는 지방세, 국세가 있는데, 수시부가 하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성이 있지만 5 세금만 잘 잡으면 거의 답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부가세라는 세목 좀 봐주면서 의무 성립시를 확인하시면 되겠다. 한 번 다시.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봐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의무가 성립을 하면 이제는 확정이 될 텐데, 확정은 산출세, 과표 세율 고반금이죠. 이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확정이라고 하는데, 확정이 언제는 확정 시기가 중요하겠다. 확정 시기 하면 신고하고 결정. 그래서 신고하는 때냐, 결정하는 때냐, 그 말이야.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연관시킨 겁니다. 세법 범위는 과세권자와 의무자사이 형성된 법률 관계 아니요? 그러면 그 세금의 세계 확정도 신고 결정인데, 신고 앞에는 세금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하겠죠. 세금 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과세권자가 하겠지. 그래서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고,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물론 오토메이션도 있어. 자동. 오토메이션, 인지세 등이 자동인데 관심 없어. 그래서 신고 결정에 의무자가 신고, 권자가 결정인데,
네.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 문제가 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 세금?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외외. 외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하지만 정부세는 원칙은 결정입니다. 외외가 신고가 되는 것. 다른 세금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로 신고하고 결정 그게 구분이 되는 것. 이 세금이 확정이 됐다면 의무가 없어지죠. 소멸은요. 소멸 사유가 중요한데 소멸 사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간에 세금을 내면 끝나겠죠. 자, 환급받을 금액을 충당, 부과, 취소, 부가의 취소가 되면 끝납니다. 네 번째, 제척기간 만료되면 끝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소멸 사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결선 처분이나 특히 납세자 사망, 부가의 철회 등은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멸 사유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낸다거나 충당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자 사망이 소멸 사유가 된다면 저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세금 왜 내? 어차피 눈 감을 텐데. 안 그래요? 눈 감기 전에 닭다른 허겄지, 당허겄지, 불안 허겄지, 안 그래요? 시천원 달이면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안 갑니까? 응? 좀 반응을 해줘봐요. 가다가 다 끝나가는데. 응? 만약 납세자 사망이 소멸 사유가 된다면 세금 왜 내? 어차피 갈 건데, 안 그래요? 닭다른 당하겠지, 불안하고 그러겠지. 응? 올해 시험 문제, 아니 작년 시험 문제, 본시험. 응? 납세자 사망이 소멸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정리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돌아가시니까 사유가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소멸 사유 아닙니다. 왜? 승계가 되니까. 돌아가신 분이 끝나면 그 사람은 끝나지만 재산도 다 없어집니까? 그러면 싸우고 난리 그런 거 필요 없겠네 그럼? 더 받으려고? 그러면 미리 바꿔 안 그래 그럼?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해할 때는요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5가지가 아니면 소멸 사유가 아닌 걸 관련 세무서에서 가끔 결선 처분을 해. 아 진짜 더러워서 못 받겠다. 부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납세자가 또 사연이 포착되잖아요. 다시 살아나. 그 사람 결선 좀 시켰거든요. 아니 안 내고 버텨. 그러니까 이 더러워서 못 받겠다고. 빼놔 이렇게. 세무시면. 그런데 그 납세자가 돈 생겨. 바로 들어와. 사유가 아니니까 소멸사유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5가지가 사유가 아니면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편하게 가자. 그런데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의무가 없어지는데 제가 세금은 부담시키고 거둬들인다고 그랬죠. 부가징수.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시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거두릴 수 있는 시간적 효력을 소멸시효라고 하겠다. 그래서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세금은 이게 제척의 만료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 기업에 지금 제척기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 제척기간 만료가 다 돼가는데 부과 안 하면 탈세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부과해야 되는데 그 증빙을 하기 힘드니까 얼마 며칠 안 남았어. 그거 지나버리면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생겼어. 전체를 한 10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잡힌 게 있어. 그것으로 부과하는 거야. 왜? 해놔야 그걸 이끌 수 있으니까. 진짜 만료가 되면 끝나버립니다. 부과하면 의무 안 돼도 돼. 그래야 법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면서 이것저것 진짜 다 들어온다면 살겠어요? 그래서 이 부가권의 제척기간 시효 완성이 있는데 이 제척기간 하면은 상속증에서는 버립니다. 시험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가 있습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10년짜리, 7년짜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짜리는 국세지방세 공통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감면을 받으면 10년이 됩니다. 우리 쉽게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부동산 거래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공인중개사님들은 몸조심 많이 해요. 왜? 업다운, 허위계약서, 이중, 업이나 다운계약서. 사실은 지금도 음성으로 해요, 다. 짜고 해요. 걸고 하는 거요. 걸고 하는 거요. 목숨 걸기 아니라 증 걸고 하는 거요. 왜? 잘못은 증이 없어지니까. 걸고 하는 거요. 지금 무서워요. 그러면 중간에 그 거래했던 당사자도요. 만약 허위계약서 업다운 했어요. 10년 안 지났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간팀한테 나 떨고 있습니까? 10년 안 지났으면요. 떨고 있어야 돼요. 10년 지나면 떨 필요 없어. 끝나니까. 혹시 업다운 하신 분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10년 안 지났잖아요. 떨고 있어야 돼요. 세금 이미 다 끝났는데 집 다 팔고 집도 없어. 비 맞았어. 끝난 게 아니야. 10년 돼야 돼. 혹시 그러신 분은 떨고 있어야 돼.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1,400대로 갑자기 날아올 수가 있어. 7년 전에 팔았던 거. 집 팔았는데 그때 세금도 안 냈어. 비가 받았기 때문에 안 냈어. 그때 산 사람이 마음 바뀌었어. 실질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때 산 사람도 잘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 일면 청문합니다. 오라 그래요. 한번 와서 청문을 시켜요. 그런 일 있냐고.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청문하는데 일단 우리가 세 군데서 뭐가 오면요 다 싫어해요. 법원서, 경찰서에서, 어디서 세무서에서 뭐 오면 좋아요? 좋은 게 없는 거요. 사무란 편지함에 무슨 법원 딱 보이면 좋아요? 경찰서 오면 좋습니까? 세무서 오면 좋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요. 오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 세무서 왔는데 열어보니까 안내장이거든요. 안내장 와도 설득거려요. 혹시 뭐 안내가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안내장이거든요. 저만 그런가? 이런 표정은 에이 무덤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문하겠지만 그래서 10년 떨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기 그 밖이 부정이죠. 줄이면 사부가 됩니다. 포탈이죠. 세금 포탈. 자, 주방장, 이제 해를 뜨는 주방장인데, 해 뜨려면 10년 정도는 포를 떠야
사부라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부가 포를 뜨려면 10년 정도는 떼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인지하자 그 말이에요. 사부가 포는 10년 정도. 그런데 이제 신고 안 하잖아요. 뭐 신고 안 하면 국세가 지방세가 했던 신고 안 하면 7년이 됩니다. 7년. 자, 그래서 7년 이렇게 취득세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럼 최종 7년이에요. 양도세 신고 안 하면 7년이다 그 말이. 그 나머지는 5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10년짜리면 상속적으로 취득하는 뭐 지방세도 있지만 쓰지 마시고 사부가 포만 생각해달라 그 말이. 그 다음에 신고 안 하면 7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 되겠다. 이제 소멸시효. 소멸시효 하면은 징수권인데 이 시효는 자 5년입니다. 그런데 국세는 자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됩니다. 10년. 이게 지방세 공통이 5년인데 시효는 자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럽니다. 봐보세요. 고액 체납자가 5년, 10년만 산속에다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끝나버리니까 그걸 보겠어요? 못 보죠.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서는 중단과 정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는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시효가 그 기가 멈춰 있는 거. 그래서 중단 사유 있고 정지 사유가 있는데 중단 사유 교재에다가 납세 고지에다가 고동그라미, 납세 고지 고동그라미 첫 번째, 톡촉 촉에다가 동그라미, 촉 납부 최고. 세 번째 교부 청구가 있죠. 청에다가 동그라미. 네 번째 압류 있죠. 압에다가 동그라미. 다섯 번째 사회행위라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 고, 촉, 청, 압. 고, 촉, 청, 압. 그리고 이어시면 돼요. 오늘 거의 마무리입니다. 보세요. 혹시 여름에 그런 문제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고액 체납하고 세금 체납하고 있는데 그 관할 세무서에서 또는 관할구청에서 체납장이 오다가 갑자기 1년이 지난 세금 체납을 안 해 내라고. 몇 년 지났는데 또 독촉을 해. 이러면 세무서는 기억력수가 잊을만 하면 독촉을 해. 매달 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독촉을 하면 중단사유가 돼가지고 다시 5년이거든. 그래서 납세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를 하면 다시 5년이 되는 것. 그 말은 끝까지 간다 그 말이요. 이게 중단 사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촉 청압만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의 소멸에 우리가 제척견을 확인했고 37페이지 기한의 신고 나오죠. 여기 있죠? 잠깐 요 기한의 신고 성분다고 그랬죠? 수정수 상관하지 마시고 자 넘겨서 40페이지 납세 의무의 확정 보충 의무가 있죠. 뭐 승계에서 뭐 연대하고 제2차 있는데 넘겨도 됩니다 지금. 다음에 45페이지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가 나오죠. 그 부분은 자 46페이지 6페이지 자 가로 4번 있죠. 담보가 있는 조세 우선이 있죠. 담보가 있는 자 그 옆에다가 쓰세요. 당해세 이 말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을 항상 선수하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당해세 이 당해세는 담보 채권 항상 선순위를 받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위를 보면은 담보된 조세가 있잖아요. 세금이 우선이다. 그말 1순위가. 이런 걸 당해세라고 합니다. 자, 국세도 마찬가지. 후에다 정리할 거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49페이지. 우리 교재가 잘 되어 있는데, 자, 권리구제 있죠? 조세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받으면 이 시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험도 한 번 나왔는데,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세 불복 제도를 한번 정리되고, 또 53페이지 서류 송달 나오죠? 우리 시험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지금 볼 여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심화할 때, 문제 풀 때 한 문 정도 정리해 줄 거예요. 그때 딱 정리하고 시험장 가면 돼. 오히려 지금 정리했던 거 신고, 납부, 가산세, 정시수, 가산금, 의무, 성용성 이런 데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교재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왜 안 합니까? 자, 항상 심화할 때 한 번씩 보여주지만 정리할 때 신경 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확인하시고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은 취득세 또 정리를 하도록 하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끝났어요. 지금 멘트를 안 했어요. 오늘 뭐 첫 수업을 하면서 뭐 시작부터 또 어떻게 보면 제 어투, 말투는 템포 또 이 톤 처음 적응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한 번 더 하면 정리되는데 그리고 세법은 제가 시작도 했지만은 자신감 그리고 확신, 고득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법은 힘든 만큼 더 보람 있는 과목이라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으니까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리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